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없습니까? 5번부터 6번, 5, 6번. 그 다음 7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 13번부터 16번. 15번에 2번이요. 자, 15번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2번 보시면 일단은 P와 Q의 조건이 나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얘를 고지고대로 저렇게 두고 푸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디귿자, 디귿자를 비교하는 게 좋기 때문에 P 보니까 조건이 뭐로 나와요? 디귿자로 나와요. 근데 Q 같은 경우도 다행히 2번이랬지. 이 P 조건은 디귿자로 나오고 Q 조건은 더듬이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단 얘가 참이면 무조건 누구도 참이에요. 대우. 그럼 뭐이면? not Q이면 P다도 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도 또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호에 맞게 그냥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원래 명제로 한번 가기 전에 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not Q를 찾아보면 not Q가 결국 X는 A보다 크던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했는데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가 결국 not Q가 될 거고요. P는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와 어디 사이 마사부터 5, 4, 2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갖다 둘이 들어갔죠. 네. 근데 요게 참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이거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라는 건 얘가 마사부터 5까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 not Q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 A 이렇게 있어주면 되겠네. 그치 준우야? 그래서 자연수 A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럼 준우야, 마이너스 A는 마사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지. 미안. 4보다? 어떻게 돼야 돼? 4보다?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A는 5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집중하세요.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A는 4 이하.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자, 빨리 앉으시고. 예준이, 정진이 왔고. 그 다음에 형윤이 왔고. 예준이. 아직 안 왔지? 자, 그럼 답은 몇 개입니까? 1, 2, 3, 4, 4개가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17번부터 20번. 20번에 2번이요. 자, 20번,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19번에 2번이요?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되겠죠. 자, 20번에 2번 가볼게요.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X도 양수가 나왔고요. A도 자연수인데요.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들아 잘 봐. X는 항상 양수를 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X는 A-4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X에서 어떤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를 딱 하나 뽑았어.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참이 된대. 아무거나 또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을 뽑았어.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여기다 넣었더니 참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참이 되도록 하는 이 A 값의 범위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항상 말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말 안 될 때를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 X에서 5를 뽑았어. 근데 A가 10이었던 거야. 10.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 대신에 들어가면 A는 X는 6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럼 준우야 5를 여기다 넣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연수를 항상 넣더라도 여기가 항상 말이 되게 하려면 이쪽이 무조건 무슨 숫자면 되겠어? 음수이거나 0이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판단하기 싫으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면 실질적으로 얘를 P명제, 얘의 Q명제라고 하면 P면 Q이다라는 건 즉 P가 Q의 뭐가 되면 돼? 부분집합이 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수직선으로 풀겠다. 그럼 P부터 그리면 0보다 크다가 나와. 근데 이걸 누가 끌어안아줘야 돼? Q가 끌어안아줘야 되니까 Q가 이렇게 있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결국 A-4는 뭐보다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래서 A는 4 이하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자연수의 개수. 그럼 얘도 1, 2, 3, 4. 답이 4개가 되겠다. 아셨죠? 자, 다음 또 20번에 2번 지금 해결한 겁니다. 자, 21번부터 24번까지 혹시 제가 불러드릴 거는 21번이요? 21번 그 역이랑 대우를 순서대로 참거짓을 말씀해 드릴게요. 21번에 1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 2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3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입니다. 22번에 1번에 똑같이 이것도 참 거짓을 대우를 이용해서 판별하는데 참 거짓만 그냥 불러드릴게요. 22번에 1번은 참, 2번은 참, 3번도 참.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불러드릴게요. 혹시 24번인가요? 네, 24번의 순서대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역이랑 대우의 참 거짓 불러줄게. 24번에 1번의 역은 참, 대우는 거짓. 2번의 역 참, 대우 참. 3번에 역 참, 대우 참. 4번에 역 참, 대우 거짓. 5번에 역 거짓, 대우 참.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기가 이거 증명 한 번만 해달라는 거 없습니까? 없으면 25번부터 28번이요. 25번부터 28번. 없습니까? 29번부터 32번. 없어요? 자, 그 다음 33번부터 36번. 없습니까? 몇 번? 35번? 35번에 혹시 뭐가 제일 35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와서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 35번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not P이면 Q이다도 참이래.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P라는 놈이 Q한테도 들어가 있는데 P를 부정한 놈도 Q한테 들어가 있냐?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그려봐도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즉 P를 제외한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또한 Q한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딱 봐도 Q 안에 들어가 있는 놈도 있지만 Q를 벗어난 놈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Q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P를 벗어난 놈, 즉 Q도 벗어난 놈을 이 Q가 다 끌어안아 주려면 이 Q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가장 큰 놈이 되면 되죠. 즉 전체가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문장 갖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마 Q 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게 Q라고 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P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not R은 P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그 안에 P가 있고요. 그 안에 R의 여집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노란 색깔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즉 R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노란색 공간이. 자, 그럼 있는 대로 한번 고르자라는 거지. 기억. P의 여집합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냐? Q? 아시다시피 Q는 전체니까 당연하겠죠. 기억은 딩동댕. 니은 R 빼기 P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일단 명제로 바꾸면, 집합으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R 교집합 P를 말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R과 P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도너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도너츠가 공집합이냐? 공집합은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죠. 얘들아, 마지막 디귿은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Q가 뭐였어요? 전체였으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전체한테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전체 나오면 완전 땡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36번까지 없습니까? 자, 37번부터 40번 질문이요. 41번부터 44번. 45번부터 47번. 48번부터 49번. 49번에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49번에 1번 봐볼게요. 이거, 미안한데 문제 수정하셔야 돼요. B 대신에 2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마3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있습니까? 없으면 50번부터 52번. 53번부터 56번. 없어요? 57번부터 60번. 없습니까? 자, 그럼 진짜 명제 질문 끝내도 되죠? 자, 몇 번이요? 60번이요?
60번에 니은 좀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60번을 풀려면 미안하지만 이 네모칸에 있는 걸 다 나타내셔야 돼요.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안 해도 돼? 응. 네. 아유, 더워요. 아, 여긴 추워요. 거긴 덥고. 너가 앞으로 오세요. 56번에 3번이요. 자, 56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 맞아.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식을 바꿔볼게. 56번에 3번. 자, 식을 먼저 써보면, 자, R 빼기 P랑 합집합 P 빼기 Q가 공집합 나왔대. 이거 내가 아마 집합 설명할 때 무조건 힘을 실어서 설명했을 텐데, 뭐냐면은, 잘 봐,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모 교집합 세모 했을 때 공집합 나오던가, 네모 합집합 세모가 공집합 나왔을 때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 요거를 다시 바꿀게. 차라리 외울 것만 적어줄게. 요 두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요 두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우리 교집합은 둘 중에 뭘 적으라는 거야? 작은 걸 적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겹치는 것들 중에. 합집합은 둘 다 합치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둘이 겹치는 게 전체래. 이거 뭐밖에 없어요? 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썼을 때 전체가 나오면 얘도 전체여야 되고 얘도 전체라는 뜻이야. 근데 합집합은 둘이 합치라는 거거든. 근데 합쳤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또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야? 둘 다 공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합집합 이게 공집합 나오면 아 어쩔 수 없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구나 라고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말 뜻은 R 빼기 P가 공집합이면 R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P 빼기 Q가 공집합 나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3단론법에 의해서 R, P, Q 순으로 무조건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만약에 PQR이 다 같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56번의 맨 끝에 보면 단 PQR은 달라야 돼 라고 줬으니까 얘 무조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진짜 Q 안에 P가 있고 그 안에 R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려주고 따지면 되겠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R은 Q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응.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아, 2번도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56번에 2번입니다. 56번에 2번도 P 합집합. 차집합으로 나왔죠. Q 빼기 P의 여집합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다. 자, 일단 얘를 모양 좀 바꿔볼게. 일단 차집합을 Q 교집합 P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 P 나오고 합집합 바뀌고 Q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잘 봐. 아이고 여기 합집합을 빼먹었네. P 합집합. 얘들아 이렇게 이 바깥과 안쪽의 모양이 똑같으면요. 저 괄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 괄호는 원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P 합 P부터 먼저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모양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긴 합집합인데 여긴 교집합이거나 여긴 교집합이거나 여긴 합집합일 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교교이거나 합일 때는 괄호를 너네 마음대로 수정해도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 여기부터 먼저 괄호를 수정하면 얘는 깔끔하게 그냥 P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 합 Q의 여집합이 바로 지금 전체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럼 이게 전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드모르간 법칙 좀 써볼게. P 여집합,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전체더라라는 거야. 그럼 준호야, 뭐의 여집합이 전체지? 우리? 뭐 아니면 도잖아. 바로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겠지. 따라서 얘가 공집합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게 다시 말하면 Q에서 P를 뺐더니 공집합이나 마찬가지니까 아, Q가 P의 부분집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또 뭘 물어봤어? P는 Q에게 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번은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진짜 마무리 지어요? 끝내도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함수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함수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도가.
워낙 애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같이 문제 풀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 자, 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일단 거의 이 프린트에 입각해서 쭉 설명할 테니까 프린트 잘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 자, 사실 이제 함수라는 거 사실은 언제 처음으로 배우냐면 중딩 때 배워요. 근데 중딩 때 함수는 막 심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그냥 그래프 모양 정도, 직선 막 요런 정도만 배우는데 이제 공수2 와서는 이제 함수 자체가 뭐가 될지 몰라요. 3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4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막 2학년 대수 미적분 가면 삼각함수부터 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함수를 배우기 전에 일단 대응이란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대응이 뭐냐? 아시잖아요, 우리. 뭐 북한이 우리한테 지랄하면 우리도 어때요? 맞대응해서 지랄하고 서로 막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서 대응은 한번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 한 명당 하나씩 정확하게 짝꿍을 지워주는 거, 짝꿍을 하나씩 매겨주는 거 우리가 바로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X에서 Y로 화살을 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화살을 쏘긴 쏠 건데 이 짝꿍도 내 마음대로 처음에 있는 놈은 처음에 있는 놈, 두 번째 있는 놈은 두 번째 있는 놈, 요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첫 번째 있는 놈은 네 번째 있는 놈, 네 번째 있는 놈은 세 번째 있는 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짝꿍을 지어줄 건데 그 짝꿍을 지어줄 때의 바로 이 규칙을 뭐라고 하냐? 바로 오늘 배우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화살표 위에 F 또는 G, H 이렇게 써 있으면 X에서 Y로 대응을 할 건데 요 규칙에 의거하여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 4야. 근데 내가 여기에 화살을 쏠 건데 F 규칙에서 화살을 쏠 거고 여기가 만약에 2, 3, 4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화살을 쏠 건데 라고 하면 이 F 규칙이 X 플러스 1이야 라고 하면 X 값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고 2 넣으면 3, 3 넣으면 4 내가 이렇게 짝꿍을 지어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짝꿍을 지어준 걸 대응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함수 읽어볼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함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제가 뭘 봐야 되나요? 라고 하면 함수를 고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쪽입니다. 화살을 쏘는 놈. 이 화살을 쏘는 놈을 우리가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역이 빠짐없이, 자, 다시 한 번 더, 빠짐없이 모두 다 한 발씩 쐈을 때를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화살을 안 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나 한 명이 갑자기 두 발을 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한 발씩은 화살을 쐈는데 한 명이 두 발을 맞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걔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을 쐈다 이거야. F 규칙에 의해서. 그럼 선생님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쪽 화살을 맞은 애들은 신경을 끄셔도 된다 이거야. 이쪽은 당장은 신경 끄고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 정의역 입장에서만 생각하자. 정의역 입장에서 두 명이 한 명한테 쏜 건 중요치 않고 한 명이 한 발씩 모두 다 빠짐없이 쐈냐? 네. 그럼 얘는 함수라고 말하면 돼. 근데 그럼 이렇게 두 발을 맞을 때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좀 이따 한 5분 뒤에 배우는 1대1이란 말을 못 쓰는 것 뿐인 거야. 하지만 함수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참고 읽어보면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니다.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가 바로 대응이라고 하는 거지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왕 이 정의역 배웠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쪽은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던 애들이었으니까 여기를 바로 공역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화살을 맞은 애들을 누구라고 한다?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은 수학에서 대부분 X를 많이 쓰고요, 소문자. 치역은 Y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 Y 대신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fx죠. x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그 함수는 y 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y는 fx라고 많이 써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시를 보고도 어떻게도 쓸 수 있냐? f라는 함수 규칙에 의해서 1이라는 정의역은 a한테 화살을 쐈기 때문에 a는 치역이고, f란 놈의 정의역 2의 규칙에 의해서 얘는 a한테 화살을 쐈고, f의 3은 바로 c한테 화살을 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간 숫자를 바로 정의역,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값들을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화살 안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얘는 공역이라고만 말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화살을 맞은 놈과 안 맞은 놈으로 구분되니까 나중에 공역에다 치역을 다 쓰거나 치역에다 공역을 다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3번 가볼게. 3번에 선생님 그러면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와 gx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정의역이 동일해야 돼요. 정의역이 다르면 절대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치역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같은 치역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f라는 함수가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거예요. f 규칙에 의해서. 근데 그냥 쉽게 얘는 이렇게 화살을 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민재야, 정의역이 뭐죠? 1, 2, 3. 공역은 뭐죠? ABC. 치역은 뭐죠? ABC. 자, 근데 내가 하나 G 함수 좀 한번 그려볼게요. G 함수라는 거는 똑같이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건데 어떻게 쐈냐면 거꾸로 쐈어요. 1은 C한테, 3은 A한테, 2는 B한테 쐈다. 이렇게 써볼게. 그럼 자, 얘도 한번 말해볼게. 얘는 정의역이 뭐가 나옵니까? 1, 2, 3이 나와요. 얘 공역 뭐 나오죠? A, B, C 나와요. 치역도 뭐 나오죠? 사실상 A, B, C가 다 화살을 맞았으니까 A, B, C예요. 그럼 애들이 표면적으로 어때요? 일단 정의역이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근데 두 번째, 치역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ABC래. 얘도 ABC래. 선생님, 그럼 얘네 둘은 같은 함수네요. 라고 해서 F랑 G랑 같은 함수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틀려갖고 오죠. F랑 G는 이건 다른 함수입니다. 선생님이 근데 분명히 정의역이 동일하고 같은 치역이면 같은 함수라고 했는데, 정의역이 동일하고 같은 치역인데 왜 얘는 다른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아까 쓸 때 말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같은 치역이라는 건 같은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예요. 같은 정의역이라는 조건 하에.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F는 F1은 A예요. 그리고 F2는 B예요. F3은 C죠. 근데 똑같은 정의역 1, 2, 3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G1이 똑같이 A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C가 나오고, G2는 다행히도 얘는 B가 나오고, G3은 A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정의역을 넣었다는 전제하에 같은 치역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치역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다른 함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표면적인 값에 착각을 해서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치역이 나왔더라도 이게 같은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 나왔냐 안 나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고만 읽어볼게요. 참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의 관계식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값, 우리 수학에서 함수값을 치역이라고 하거든요. 왜? 함수에다가 값을 넣어서 나온 fx를 우리가 얘를 함수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말고 실제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랑 성질,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산술적으로 배웠지. 산술적이라는 게 뭐야? 그냥 뭔가 숫자 써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 같잖아. 그럼 이제 얘를 기하적으로 한번 배워볼게. 이게 바로 무슨 뜻이야? 그래프로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함수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맨날 이 좌표평면 그려왔을 거야. 이 좌표평면 그려보면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배워왔어. 근데 사실은 이 좌표평면 자체가 함수야. 왜? X값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정의역을 뜻하고 그 값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을 바로 함수라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얘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아시다시피 요거 말고요. 요 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백을 배우면 뭐도 있죠? 요렇게 생긴 포물선도 배우게 돼요. 2차 곡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거는 1차 함수라고 불렀고요. 얘는 2차 함수라고 불렀고요. 얘는 원함수라고 안 불렀어요. 원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고요. 얘는 2차 곡선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럼 지금 보면 어떤 건 뒤에 함수라는 단어가 붙고 어떤 거는 함수가 아닌 방정식 아니면 무슨 곡선 이렇게만 부른단 말이야. 나중에 대수 가면 뭐도 배워요? 3차 함수도 배우고 4차 함수도 배우고 나중에 가면 사인 함수도 배우고 코사인 함수도 배우고 탄젠트 함수도 배우고 그럼 결국 제가 지금 모든 것의 뒤에 함수를 붙인 게 있고 함수를 붙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모든 게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뜻하는 바로 그 조건이 뭐냐? 바로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가 존재할 때만 우린 비로소 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하나 넣었는데 Y값이 두 개가 나올 때는 걔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 나올 때 우린 비로소 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다시. 자, 좌표평면을 다시 그려보면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지만 1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1차 함수는 보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 존재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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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2차 곡선도 한번 볼까요? 2차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X값 하나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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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근데 3차 곡선은요? 3차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3차 곡선 이렇게 생겼거든요. X값 하나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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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X값 하나당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제 원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문제가 까다로워지죠. 원은 볼까요? 원은 X값 하나당 어때요? Y값이 두 개가 나와요. 심지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하나 더. 아까 기백을 배우면 나중에 배울 테지만 요런 포물선도 배우게 될 거예요. 2차 곡선. 얘도 어때요? X값 하나당 하나,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하지 않고 곡선이라고 하거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수많은 그래프들 중에서 함수 그래프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제가 그럼 이거를 다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 그래프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로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린 걔를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그림이 나오더라도 자, 우리 이것도 기억나시죠? 얘를 무슨 함수라고 하지, 준우야? 요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 그래? 접어서 올렸잖아. 절대값 함수라고 하죠. 절대값 함수도 어때요?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벌써 절대값 함수라고 불러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이것도 보신 친구들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조금 더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요걸 제일 많이 질문해요.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계단함수. 아, 존나 유치한 새끼네, 이거.
단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수학자 이름을 딴 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가우스 함수는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집중, 함수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럼 얘도 왜 함수죠? 라고 하면,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그으면. 근데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여기 끊겨 있는데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나요? 라고 해서 그어보면, 여긴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우리는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 기말고사 마지막 단원이 무슨 단원이에요? 유리무리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유무 함수는 좀 일이 좀 커져요. 왜 커지냐면 여기 선행한 친구들 아시다시피 요 점점점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잘 봐. 함수, 함수, 함수 항상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문제가 커져요. 어디에 그으면? 점근선에 그으면 만나는 점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얘는 함수란 말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유리함수야. 근데 왜 얘는 여기에 그었을 때 안 만나는데 얘는 왜 함수란 단어가 붙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유리함수는 항상 뭐를 명시해줘요? 점근선은 피하고 그려라 라고 항상 표시해줘. 그래서 만약에 점근선이 x는 a가 나왔으면 x는 a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유리함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함수 여기에 그으려고 봤더니 긋지 말래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상 얘는 건너뛰니까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유리함수 배우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누구야? 무리함수지. 자, 무리함수도 또 질문 많이 해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도 함수 항상 세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 그으면 안 만나는데요. 그래서 무리함수도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1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바로 무리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줘요. 그래서 여기는 그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얘는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럼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요. 기억. 갑자기 뜬금없이 유리함수 그려줘요. 우리가 봐도 이건 유리함수야. 근데 여기 뭐가 없죠? 점근선 긋지 말란 소리가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너네들 맨날 공부했던 게 유리함수니까 이거 유리함수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기억을 함수에다 체크해 갖고 와.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 예를 들면 얘가 점근선이 0이었으면 0이 아닌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함수예요. 근데 얘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그림만 그려져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 2번만 읽어볼게요. 2번 읽어보면 함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은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면 직선 또는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에서 제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요 밑에 참고에다가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세 가지 모델을 그려놨어. 하나는 함수야. 자, 참고 먼저 읽어볼게. 함수가 그래프가 되려면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오직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봐볼게. 자, 내가 이거 참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당황하는데, 자, 준우야, 이거 직선이니? 어? 1차 직선이야. 와, 이거 직선이야. y는 ax라는. 맞지? 자, 얘도 직선이니? 얘는 뭐라고 아까 우리? 평행하다고 해볼게. 얘 뭐라고 듣지? 얘는 나중에 배울 테지만 상수함수라고도 해. 그럼 벌써 또 뒤에 함수가 붙었지. 자, 근데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얘야. 얘, x는 a. 자, 물어볼게. 이게 국어랑 수학에서의 단어의 차이가 있어. 자, 이거 직선이니? 왜? 자, 이거 지금 사실은 물음표를 던져야 돼. 왜냐면 국어에서 직선과 수학에서 직선은 의미가 달라. 국어에서 직선은 휘어지지 않고 곧게 돼 있는 걸 다 직선이라 그래.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야. 근데 수학에서 직선은 기울기가 0 이상인 함수를 우리가 직선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y는 0x 플러스 k라고 쓴 거고, 얘는 y는 ax 플러스 0이라고 쓴 건데, 얘는 어때? y눈으로 시작하지 않았지. 그럼 사실상 얘는 함수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사실 수학에서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국어에서는 직선이지만 수학에서는 기울기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y눈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직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죠? 수학적으로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뭐라고 써놨어? x는 a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너무 많아. 왜? 함수. 와장창 다 만나죠. 그럼 얘는 한계가 아니라 무한계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2번, 이건 보자마자 그냥 우리 몇 차 함수라 그래? 2차 함수라고 부르니까 얘는 함수야. 3번이 바로 기하 벡터에서 포물선, 2차 곡선이니까 얘도 세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요. 그래프, 기하학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함수가 한 개면 오늘 수업 끝이야, 사실은. 근데 이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정말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바로 1대1이란 말입니다. 1대1. 자, 일단 1대1이라고 하면은 국어적으로 1대1, 한 명당 하나씩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을 땐 두 가지로 나눠져.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함수냐라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긴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대응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지 않고 요 뒤에 함수는 때로는 생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1대1 함수가 됐든 1대1 대응이 됐든 둘 다 공통점은 1대1인데 일단 얘를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은 다음에 얘냐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하면 1대1이니 네.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갈래? 1대1 함수로 갈래? 1대1 대응으로 갈래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선 1대1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정확하게 매치가 될 때를 우리가 바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맞짱 뜨는데 준우랑 예를 들면 민재랑 맞짱 뜨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옆에 민재가 밀릴 것 같아. 그래서 나타나서 갑자기 허재가 준우를 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래서 이제 민재한테 야 내가 다굴 까줄게. 그래서 민재랑 허재가 마음 잡고 준우를 조지면 그거는 1대1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매치가 됐을 때를 우리가 바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야 이거를 국어적으로 이렇게 써놓겠니? 한 명당 한 개씩 화살을 쏘고 맞을 때 우리는 1대1이라고 한다. 이거는 너무 유치한 말이고 수학에서 이렇게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걸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하냐? 얘네 둘이 달라요, 선생님. 쏘는 놈이 다르면 누구도 달라? 맞는 놈도 달라요,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왜? x1을 넣어서 나온 값이 바로 y1이고 x2를 넣어서 나온 값이 y2니까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x1이 만약에 두 발을 쏴 그럼 걔는 일단 함수에서 탈락이야. 왜? 함수라는 거는 무조건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지 혼자 두 발 쏘면 그건 함수에서 이미 위배가 된 거고 만약에 x2가 y1한테 쏴 그럼 두 명이 한 명 조지고 있는 거니까 걔는 1대1이란 말을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우리 요게 참이면 뭐도 참이라 그랬지? 우리 명제에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면 그치 대우. 이거 대우 말하면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맞는 놈이 같으면 사실은 쏘는 놈도 같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요거 잘 안 줘요. 요거는 잘 안 주고 왜? 시중 문제집에 너무 많이 써있고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에서 다 가르치니까. 근데 애들이 요렇게 나오면 처음 보는 문장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 대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요거 보는 순간 빨리 대우 찾으세요. 그럼 다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니까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러면 1대1이란 말을 기하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나요? 그래프를 보고 쏘는 놈이 달랐는데 맞는 놈도 다른지를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자, 이런 함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볼게. 요 두 함수 중에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 아니다. 요 없는 거 하나 예시를 다시 먼저 듣고 하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는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1대1이란 말을 못 붙여.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걸 제가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가로로 그었을 때다. 바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걔는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랑 1대1이랑 좀 헷갈리면 안 돼. 함수는 함수 세로로 그으면 되고 1대1은 가로로 그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고 심지어 얘는 뭐까지도 가능해? 함수 얘도 함수까지 붙일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벌써 콜라보레이션 하면 쟤는 무슨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라고 또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자, 얘는 볼게. 얘는 벌써 가로로 긋자마자 어때? 두 점에서 만나지. 그 말 뜻은 뭐야? X값 두 개가 Y값 한 놈만 지금 조지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함수 얘는 함수는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쟤를 2차 함수라고 부르지 1대1이라는 함수를 못 붙인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일단 1대1을 언제 붙이냐, 언제 붙일 수 없냐는 공부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왜? 자, 이제 내가 여기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 여기 예시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얘도 봐봐.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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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얘도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도 1대1이란 말은 일단 쓸 수 있어. 그리고 함수. 그럼 얘도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럼 자, 이 두 그림 모두 다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대응도 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 함수이기도 한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과연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내가 좌표평면 설명할 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우리가 X축을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Y축은 공역이라고 했어. 여기도 공역, 여기도 정의역. 그럼 잘 봐 얘들아. 두 그림의 공통점부터 말해볼게. 두 그림의 공통점은 정의역은 어떤 모든 실수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것도 어떤 X값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로 둘이 같아. 근데 공역도 한번 볼게. 공역도 Y값 다 나와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공역도 Y값 다 나와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차이점이 없는데요? 라고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치역과 공역은 다르다 그랬어. 치역은 실제로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을 뜻하는데 잘 봐.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 X값을 넣어서 나온 Y값. 그럼 쟤는 항상 Y값이 무슨 값밖에 안 나와? 양의 실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치역이 양의 실수만 나와. 집중해야 돼. 함수가 제일 중요해. 함수 오늘 무너지면 그 뒤로 배우는 모든 함수 다 깨져.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자, 근데 얘 봐봐. X값에서 나온 Y값. 얘는 치역이 뭐가 나오지? 모든 실수 나와. 차이점이 벌써 있지. 얘는 치역이 양의 실수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야. 그럼 선생님, 답이 모든 실수면 항상 대응입니까? 양의 실수면 대응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공역도 찾아놨었지. 공역이 모든 실수였고 얘도 공역이 모든 실수였어. 이처럼 치역과 공역이 다를 때가 있고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린 비로소 뭐까지 쓸 수 있다? 대응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럼 차이점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대응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요것만 제가 기억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준우야, 1대1 대응 함수한테 1대1 함수라고 해도 돼, 안 돼? 돼. 하지만, 1대1 함수한테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얘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는 1대1 함수. 그럼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들아. 1대1 대응이 1대1 함수한테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이 두 개 갖다가 바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바로 부분집합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자면 1대1 대응이 안에 있고 1대1 함수가 바로 바깥에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가장 바깥에 바로 누가 있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참이야. 하지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거짓. 그게 바로 요 바깥 부분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바깥 부분을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아이씨. 발예라고 하잖아, 새끼야. 발예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고르시오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시 한 번 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준 다음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 고르시오. 라고 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로로 빨리 그어. 가로로 긋는데 언제나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 여기에 그으면 한 점인데 여기에 그으면 없거나 여기에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만 여기에 그으면 없거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7번에 그 6번부터 먼저 보시면 6번에 참고 읽어보시면 x1과 x2가 다르면 fx1이 fx2와 다르다의 대우인 fx1은 fx2이면 x1과 x2는 같다가 성립할 때도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옆에 1대1 대응 봐봐. 1대1 대응은 두 개 한번 읽어볼게. 여기 상수함수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1대1 대응 읽어보면 1번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요걸 만족하면 일단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 이거야. 너네 그런 거 하잖아. 그 인스타에도 뭐 그런 거 있다며. 그 파란 배지 다는 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더 하면 또 인플루언서 배지 달아준다며. 그런 것처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부터 먼저 딱지를 붙이고 와야 돼. 근데 이 딱지는 어떻게 붙인다?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른지. 즉 가로로 한번 그어봐라 이거야. 근데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일단 1대1 마크는 붙여주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마크가 붙었다 그래서 대응이 붙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대응이 붙으려면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 바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1대1 대응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나왔어. 자, 요런 함수가 나왔어. 직선. 자, 준우야 물어볼게. 함수입니까? 네.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저 새끼 또 아니야, 저 새끼 말 안 하는 이유가 자신 없어서 그래. 1대1이란 말 붙일 수 있어? 있지? 자, 세 번째 대응이란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직선 같은 거, 1차 직선 같은 경우는 바로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하고 1대1 함수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한번 내볼게, 준우야. 자. 이거 아까 배웠잖아. 가우스 함수라 그랬지? 자, 첫 번째 함수입니까, 준우야?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불렀어. 자,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쉣. 야, 1대1을 여기다 하면 여기 와장창 다 만나잖아. 그럼 얘는 일단 1대1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응이란 말도 못 써요. 이해 가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는 가우스 함수라고 하지 가우스 대응 함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준우야. 함수입니까? 네, 함수예요. 자, 1대1 마크 붙일 수 있나요? 아, 요게 혹시, 오케이. 인정.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살짝 올라가고 있네. 미안. 그래서 1대1 붙일 수 있어. 자, 그 다음 대응 붙일 수 있나요? 왜? 어디에나 그어도 항상 1대1이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하고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거기 참고만 읽어볼까요? 참고 읽어보시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므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런 문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날 거거든, 책에서도.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준 다음에 다음 중 1대1 함수 고르시오. 그리고 2번 1대1 대응 찾으시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가 1대1 대응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니은, 리을, 미음이라고 적었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하나 너네들한테 힌트 주고 싶은 건 너네들 대답할 거야. 1대1 대응이 나라, 마가 나오면 이 나라만은 무조건 어디다가 꼭 써야 돼. 1대1 함수에도 또 적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누가 붙어야 되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놈이 추가로 붙으면 돼. 뭐 예를 들면 비읍까지 붙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아, 인간적으로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찾아서 개수를 세보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보단 개수가 항상 어떻게 써? 많거나 같겠지. 그래서 자기가 개수를 찾아봤는데 얘가 4개 나오고 얘가 3개 나와? 그럼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얘가 3개 나오고 얘가 2개 나와? 그건 일단 패스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